자, 다섯 가지 색깔을 자, 여기다가 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인접한 곳이 많은 데부터 칠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당연히 가운데가 제일 많죠. 자, 여기서 다섯 가지 하고 한번 이렇게 돌려볼게요. 네 가지 하시고 자, 여기는 여기랑 여기랑 다른 거 칠하면 되니까 몇 가지? 네. 세 가지. 그럼 여기는 여기랑 여기랑 다른 거 칠하면 되니까 네. 세 가지. 그지? 뭐 이렇게 칠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뭘요? 그렇지. 여기서 이제 걸리셔야 돼요. 여기서, 세 군데랑 달라야 된다 해도 두 가지 하시면 안 되고, 여기랑 여기랑 색깔이 어때? 같을 수도 있죠. 그죠? 같으면, 여기 같은 색이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쓰인 색깔은 예를 들어 빨강, 빨강, 노랑 이렇게 되는 거니까, 쓰인 색깔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 네. 세 가지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세 가지고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걸리면 어떻게 풀어야 돼? 원인을 찾아보세요. 여기가 두 가지인지 세 가지인지 확실하게 얘기 못하는 이유는 여기랑 여기랑 색깔이 같은지 다른지 모르기 때문이다. 됐죠? 자, 따라서 그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눠 풀겠다. 어떻게? 지금 원인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색깔이 같은 경우랑 그 다음에 지금 공간 색칠한 두 영역에 색깔이 서로 무조건 다른 색이 들어가는 경우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양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느낌은 다 이런 느낌이란 얘기야. 자, 칠할게요. 5 하시고, 4 하고, 자, 여기랑 여기랑 다르니까 세 가지 들어가시고, 자, 여기를 칠하실 때, 여기랑 여기랑 뭐 다른 거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무조건 여기랑 같은 색깔이 오기는 그 상황에서 칠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몇 가지? 한 가지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뭐 자기 멍청해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랑 여기랑 같은 색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칠할 때 그냥 같이 칠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몇 가지는 그냥 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한 가지. 그럼 이제 여기는 정해졌죠? 여기는 까만색으로 똑같은 색깔이 왔고 여기 다른 색. 딱 두 가지 색깔만 안 쓰인 거니까 안 쓰인 색깔은 세 가지. 요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다섯 가지. 자, 네 가지. 같은 방향 돌리셔야 돼요. 서로 다른 거 와야 되니까 세 가지. 자, 여기도 조심하셔야 돼. 여기랑 여기랑 맞닿았기 때문에 일단 여기 있는 색깔이 아닌 건 오셔야 되는데, 여기랑 지금 무조건 다른 색이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은 세 가지가 다 색깔이 다 다른 상태예요. 그죠? 세 가지 색이 다르니까 몇 가지? 두 가지가 오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거 다 곱하시면 돼요. 위에 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3 하시면 되고, 밑에 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랑 이제 우리 비슷한 문제가 예전에 풀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뭐 이건 애들이 하도 많이 지문해가지고 모양을 외웠다. 이거 문제 풀었었는데. 우리 풀었었죠.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그때 문제, 이게 네 가지 색이었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 자, 네 가지 색깔을 칠할 거고, 인접하면 똑같아요. 뭐 다른 색깔 칠할 거고. 자, 여기서부터 올릴 겁니다. 자, 네 가지 되시고요. 옆으로 갈게요. 그게 세 가지. 자, 여기랑만 다른 색깔로 오시면 돼요. 여기는 지금 모서리기 때문에 이 인접한 면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랑만 다른 색이 오면 돼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그치. 여기서부터 이제 물음표가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랑 여기랑 다른 색깔이면은 두 가지가 되겠지만, 여기랑 여기랑 같은 색깔로 오시면 세 가지가 올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는 또 두 가지 또는 세 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걸리는 포인트를 너희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를 그냥 무지성으로, 세 가지 하다가, 그냥 두 가지 하고 휙 넘어가 버리면, 뭐 그냥 그대로 틀려버리는 거예요. 보기에 당연히 그거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얘도 걸리는 포인트 잘 인지하시고, 걸리는 목적이, 여기랑 같은 색인지, 다른 색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그 두 구간으로 나누어서 다시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자, 여기랑 여기랑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자, 여기랑 다른 경우. 자, 이렇게 또 나누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색깔을 했으니까. 자, 네 가지, 세 가지 똑같고, 여기는 같은 색이니까 한 가지.
여기는 지금 같은 색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세 가지 다 올 수가 있어요. 네. 자, 여기는 인접한 면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무조건 다른 색 오시면 되고, 여기도 그냥 여기랑만 다른 색 오시면 돼요. 세 가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역시 네 가지, 세 가지 돌리시고, 자, 여기가 여기랑은 인접해서 다른 색이고, 여기랑은 지금 현재 무조건 다른 색이 오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되시고. 여기도 지금 두 가지, 파랑 빨강 서로 다른 색깔이 왔으니까 올 수 있는 색깔은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인접한 면만 다르면 되니까 세 가지, 여기도 인접한 면만 다르면 되니까 세 가지. 그래서 요거 싸그리 곱한 거랑 요거 싸그리 곱한 거 더해 주시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전에 치렀던 면이 이제 겹쳐지면서 고민해야 되는 그 상황이 올 때 이렇게 나누어서 푼다. 모양은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가장 대표적인 문제고, 요거는 우리 요번에 풀던 문제집이 있었던 문제고, 애들이 다 질문했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먼저 문제를 보시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는 그냥 하나하나 읽으면 되지 마시고, 일단 뭐 이해를 하시기 좀 편하게 여기다 그림을 좀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첫째 자리에는 A가 오지 않는데요. 자, 여기에는 A가 안 온대요. A가. 그 다음에 셋째 자리에는 A랑 B, A도 안 되고 B도 안 된대요. 그다음 다섯째 자리에는 A도 안 되고 E도 안 되는데요. 자, 이렇게 안 되는 포인트를 먼저 잡아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지금 조건 나열한 것 중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애가 분명히 보여요. 누가 보여? A, 그죠? A가 첫째, 셋째, 넷, 다섯째는 못 들어간대요. 그렇다면 A를 타깃으로 이 문제를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A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둘째랑 몇째? 네. 넷째는 A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일단 나누시는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되는 경우를 구하겠다. 자, 일단 위에 거부터 해볼게요. 둘째 자리에 A가 들어가는 경우만 집중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애들 일단 그냥 배열하시면 되죠. 자, 4팩토리얼 하시고, 자, 여기에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되는 게 있냐? 셋째 자리에 B가 오던가, 다섯째 자리에 E가 오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A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셋째 자리에 B가 오게 되는 이 케이스를 어떻게 제거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요거 고정된 상태로 나머지 세 군데만 숫자 돌아서 배열하면 되니까 3팩토리얼만큼 나오겠죠? 자, 제거했어. 근데 다섯 번째 자리에 2가 오는 것도 안 되는데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렇게 다섯 번째 자리에 2 오는 것도 제거를 할게요. 그러면은 요건 고정돼 있으니까 나머지 세 개만 자리 바꾸면 되죠. 자, 3팩을 또 뺍니다. 자, 그래서 끝날 것 같았는데, 자, 잘 보시면, 요 빼는 과정 중에, 이게 두 번 빼진 애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죠? 2하고 2가 요렇게 동시에 오는 경우 있어요. 그죠? 동시에 오는 경우가, 잡아. 이거 할 때도 여기 2 오는 경우가 뭐 들어가 있었을 거고, 그지? 요거 뺐을 때도 여기에 B가 오는 경우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이 경우는 여기에도 한 번 포함이 돼 있었고, 여기에도 한 번 포함이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두 번은 휙휙 빼버렸으니까 쓸데없이 한 번만 빼도 될 걸 지금 두 번 뺀 거예요. 따라서 요 케이스는 다시 한 번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A, B, E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얘만 자리 바꾸시면 되는 거니까, 이펙토리얼.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똑같은 건데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자,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은 위에 거는 그냥 즉석에서, 저기 B 들어간 거 뺄 거야. E 들어간 거 뺄 거야. 아이고, 근데 똑같은 거 있는 거 중복해서 뺐네. 그거 추가해 줄게. 자, 이렇게 한 거고. 자, 두 번째 풀이는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여기에 B 또는 E가 오는 케이스, 그지? 여기에 B 또는 E가 오는 케이스를 구해서 한꺼번에 빼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B가 오는 경우는 땡땡 B, A 이렇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E가 오는 경우는 땡땡 A, E 이렇게 되는 경우죠. 자, 요 경우 다 구하고 요 경우 다 구하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띵띵띵 B, A,
2라는 경우가 요거 할 때도 요게 한 번 더 그죠? 카운터가 되고 요렇게 할 때도 요게 또 한 번 더 카운터가 되죠. 두 번 카운터가 됩니다. 따라서 요거 되는 경우 3팩토리얼, 요거 되는 경우 여기서 3팩토리얼, 요거 하면 여기만 바꾸면 되는 2팩토리얼 한 거를 어떻게 요거 두 개 더한 거에서 요거 뺀 거를 그죠? 요거 뺀 거가 바로 요 자리에 B 또는 2가 오는 케이스거든요. 그거를 전체에서 빼겠다. 요거는 그냥 식은 똑같은 얘기인데 약간의 내가 생각하기 편한 스타일이 이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지금처럼 B 또는 E가 오는 경우를 한꺼번에 구해서 빼는 게 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안 되는 거 빼고 안 되는 거 빼고 그때 너무 많이 뺐네 추가로 잘못 뺀 거 추가한다 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편하신 분은 요걸로 하시고 아니면 그냥 어차피 뺄 거 다 처리해서 그냥 한 번만 툭 빼는 게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풀이는 똑같은 얘기예요. 게임은 한번 그러니까 해봐. 3은 시간이 없어. 3 또는 6 또는 이제 9가 나오시게 되면, 내가 뭐든 숫자를 안 해치고 하는 거죠. 그러면 3 또는 6 또는 9가 돼야 돼. 근데 이 또는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3만 들어가도 되고, 그죠? 6만 들어가도 되고, 둘 다 들어가도 되고, 그지? 이런 것들을 그럼 다 찾아가지고 직접적으로 다 구하셔야 돼. 자, 그러느니 생각을 조금 바꿀 겁니다. 자, 내가 부르는 숫자, 그죠? 부르는 숫자. 여기 지금 세 자리가 최대니까, 이 부르는 요 세 자리 숫자들에 3 또는 6 또는 9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그걸 제외하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이 세 자리에 적어도, 그죠? 한 군데에 뭐가 들어간다? 3, 6, 9가 들어간다. 그죠? 요런 개념인 거거든. 자, 근데 적어도 한 군데 들어간다는 얘기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만 들어가도 되고 여기만 들어가도 되고 여기만 들어가도 되고 둘 다 들어가도 되고 그죠? 그걸 이제 다 찾느니 차라리 어떻게 한다? 전체에서 그죠? 그거 아닌 거, 그치? 적어도 한 군데 3 또는 6 또는 9가 들어가는 거 아닌 거. 즉 3, 6, 9가 아예 안 들어가는 거를 그죠? 전체에서 빼버리겠다. 그러면은 그 외에는 어딘가 3, 6, 9 뭔가 들어가 있겠지. 그죠? 왜? 3, 6, 9 들어간 걸 싹 빼버렸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 얘기예요. 자, 지금 숫자 카드를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숫자가 1부터 999까지거든요. 숫자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수를 또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자, 한 자릿수도 들어가기 때문에 001도 포함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가 좀 편안한 게 각 자리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은 다 0부터 얼마까지, 9까지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0, 1, 2, 3, 4, 5, 6, 7, 8, 자, 9를 다 사용을 할 건데,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는 일단 전체가 1부터 999에서 놀자고 했으니까 999까지에서 자, 뺄 겁니다. 369가 안 들어간 거. 자, 그러면 369 아예 빼버려. 이렇게. 자, 빼버리고 나는 0, 1, 2, 4, 5, 7, 8. 요렇게 몇 개? 7개의 숫자로 세 칸을 채우겠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맨 앞에 들어가시는 게 몇 가지? 7가지. 두 번째도 다 똑같은 수 또 쓸 수 있어요. 7가지, 7가지. 자, 이렇게 해서 빼버리시면 되죠.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딱 하나. 자, 뭐냐면 지금 숫자가 0부터가 아니라 1부터거든요. 그죠? 1부터인데 지금 여기 7 곱하기 7 곱하기 7에는 여기에 000 들어가는 경우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거 한 개는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다? 000 들어가는 요 케이스예요. 요거 하나는 지금 요 예시 없으니까 요거 하나는 이제 제거하신 상태를 빼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요거 때문에 좀 많이 또는 이제 반대로 생각해야지라는 생각을 못 하던가 아니면 직접 구하려고 막 달려들었던 분들 뭐 직접 구한다고 못 푸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되게 힘듭니다 이거는 몇 번 풀어줬는데 자 72번 같은 경우는 간혹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이런 것들은 뭐 처음 보는 문제를 하더라도 어떤 기호나 이런 것들이 낯선 게 없어요. 근데 72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뭐 A1, A2, A3, A4 뭐 이런 게 나오고 옆에 뭐 AK가 K가 아니다 뭐 이상한 소리가 막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미지수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다라는 걸 분석하려고 하시면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해도 제대로 안 돼요. 자, 이럴 때는 요 K에다가 보시면 K가 뭐가 될 수 있대요? 1, 2, 3, 4가 될 수 있다고 여기 써 있거든요. K는 1, 2, 3, 4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숫자를 넣어봐. 넣어보시면 A1은 1이 아니다. A2는 2가 아니다. A3은 3이 아니다. A4는 4가 아니다. 라는 이런 조건들이 나오시게 돼요. 아, 그러면 A1이 1이 아니란 얘기는 자, 내가 지금 1, 2, 3, 4를 이렇게 네 자릿수를 만들 거고요. 그랬을 때, 뭐, 아무렇게나 만들면 2340을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랬을 때, 첫 번째 오는 숫자를 2, 두 번째 오는 숫자를 3, 세 번째 오는 걸 4, 네 번째 오는 걸 1이라고 놓겠다라는 뜻인 거거든? 그런데 A1이 1이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 1 자리 1이 오는 뭐 예를 들어 이런 수 같은 경우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2에는 2가 오면 안 되고 2에는 2가 오면 안 되고 3일 때 3이 이것도 얘도 안 되겠네. 그죠? 4일 때 4가 오면 안 됩니다. 라는 거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 규칙을 지키면서 이제 뭐야? 배열을 한번 해봐라 이런 거야. 자, 이 배열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서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1은 올 수 없다고 했으니까 2나 3이나 4가 올 수 있겠죠. 이렇게 일단 구간은 세 가지를 하겠다라고 크게 목표를 잡아 놓으시고 자, 두 번째 들어가는 경우는 여기 2가 왔으니까 남은 숫자가 1, 3, 4가 남았죠. 그럼 1, 3, 4가 다 두 번째 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앞에 1, 2를 썼어요. 그럼 남은 숫자가 3, 4죠. 그럼 3, 4가 오는 경우는 3, 4 또는 4, 3이 오는 거죠. 근데 3, 4가 오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 자리에 오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건 4, 3밖에 없고요. 2, 3이 왔으면 남는 거 1이랑 4가 있습니다. 그럼 1, 4도 1, 4, 1은 괜찮은데 4가 4자리로 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4, 1이 되셔야 돼요. 자, 4가 오시면 2, 4 썼으니까 1, 3이 남았죠. 1, 3, 괜찮아요. 근데 3, 1은 안 되죠.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온다. 자,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선생님, 저 이렇게 앞에 거 막 매칭하고 하면서 하는 게 나 너무 머리 아픈데요? 즉, 이 조건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니까, 가뜩이나 이거 그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힘들어. 자, 그러신 분들은 그냥 일단 무지성으로 가세요. 자, 3이 왔고, 3 썼으니까 남은 숫자 뭐 있어? 1, 2, 4가 있죠. 그냥 일단 쓰고 가. 이거 생각하지 마. 그리고, 자, 1, 3이 왔으니까 올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2, 4가 올 수 있죠. 그럼 여기는 4, 2가 돼야 되고, 3, 2가 왔으니까 남는 거는 1, 4가 남았죠? 그럼 여기 4, 1이 오셔야 되고, 3, 4 됐으니까 1, 2가 남았죠? 그럼 여기는 2, 1이 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를 일단 다 써. 자, 다 쓰고 나서 이제 뒷수습 하시면 돼요. 어떻게? 요거 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자, 이 라인에 2가 있는 거, 여기 있다. 이거 돼, 안 돼? 안 되죠? 요게 안 돼 버리면 당연히 뒤에 있는 애들도 자연스럽게 다 삭제가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3 라인에 3이 오면 안 되거든요. 3은 없네. 아무튼 save. 자, A4 라인에 4가 있으면 안 돼. 여기 4 있다. 그죠? 요거 삭제. 됐지? 그러면 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여기 라인 4라는 거 요거. 요죠? 요렇게 된 거. 요거. 요렇게 된 거. 요거 세 개만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힘드신 분들은 자, 네 번째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4니까 나올 수 있는 거 1, 2, 3인데 1은 안 되니까 2는 안 되니까 1, 3 두 개 이렇게 하시고 자, 남은 거 2, 3이 남았어요. 그죠? 2, 3은 가능하지만 3, 2는 안 되고요. 1, 2가 남았죠? 이거 두 개 다 됩니다. 1, 2 되고 2, 1 되고 해서 역시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에서 총 몇 가지? 9가지가 나온다라는 거. 물론 이제 여기에 있는 조건들이 어떤 게 나올지는 나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A, K, 뭐 K 이런 조건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 대신에 1, 2, 3, 4를 넣어서 그냥 쭉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다 보면 거기에 대한 조건을 그냥 이렇게 미지수 있는 상태에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자, 이런 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네. 다음. 자, 먼저 구성원들 이렇게 자기가 보기 편하게 대략적으로 그림을 좀 그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권 잘 보세요. 자, 가족권 뭡니까? 자, 1학년은
무조건 같은 열에 들어가야 된대요. 아, 그러면 1학년, 이러면서 1학년 이제 선생님과 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어째 두 명밖에 없거든? 자, 이 두 명은 여기 아니면 여기 같은 열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담임 교사는 각각 다른 열에 앉아야 된대요. 자,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담임 선생님이 지금 두 분이 따라가셨거든요. 네. 근데 1학년 선생님은 무조건 1학년 학생 옆에 앉아야 되니까, 결국 2학년 선생님은 1학년 라인이 아닌, 그죠? 다른 라인에 무조건 앉아야 된다. 자, 요런 이제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조건에 따라서 문제를 풀 건데, 자, 그러면 지금 1학년 두 명이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2학년의 배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자, 1학년이 J열에 들어가냐, 아니면 1학년이 K열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서 가겠습니다. 자, 1학년 학생이 두 명이기 때문에, 1학년 그 패밀리가 두 명이기 때문에, 일단 뭐 쉬운 거는 여기다 넣는 게 먼저 쉽기 때문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1학년이 들어가는 경우. 즉, 1학년 선생님이랑 1학년 학생이 들어가는 경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선택 여지가 없네요. 그냥 딱 들어가면 끝. 그죠? 들어갔으니까 둘이 자리 바꾸겠죠. 이펙토리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2학년 선생님이랑 학생 두 명은 선택 여지 없이 무조건 J열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배열할 때 뭐 이유타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죠? 2학년들은 그냥 알아서 배열하면 되니까 세 명이 그냥 지네들끼리 배열하시면 돼요. 3팩토리얼. 그래서 두 개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이 10인가요? 12가지가 나오시게 되고. 자, 밑에가 이제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다시 내려갈게요. 자, 이번에는 1학년이, 그지? 1학년이 이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자, 1학년이 들어오시고, 그러면은, 그럼 2학년은 어떻게 돼? 뭐 여기든 하나 이게 선택돼 들어오겠죠. 자, 들어오실 거고. 그다음에 2학년 선생님은 무조건 이쪽, 그러니까 꼭 여기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왜 선생님들은 같은 라인에 있으면 안 되니까. 자, 한번 갈게요. 자, 먼저 1학년 두 명이 왔는데 이 두 명 선생님과 여기 이제 올 수 있는 건 누구야? 2학년 그죠? 학생 한 명이 오셔야 되죠. 근데 2학년 학생이 지금 두 명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그 중에서 한 명을 먼저 데리고 오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2학년 학생을 한 명 뽑아, 그죠? 2학년 학생 자 뽑아야 돼요. 뽑는 경우의 수가 얼마? 2, C1. 어쨌든 뭐 두 가지니까 2 그냥 하셔도 되는데 약간 뽑는다는 느낌 얻으려고 2C1 쓸게요. 자, 2학년 두 명 있는데 두 명 중에 누가 여기 올 거니? 이죠? 둘 중에 하나를 뽑았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명이 된 거죠. 요 라인 다시 보시면 1학년 선생님, 1학년 학생과 2학년 학생 이렇게 지금 세 명이 있는 상태에서 배열이 들어갈 건데 1학년 선생과 학생은 무조건 이웃하게 좀 해달래요. 자, 그럼 이웃하는 거 한 덩어리로 놓으시고 배열 들어가죠. 그럼 몇 명 배열하는 거야? 한 명, 두 명 배열하는 거니까 이펙토리얼. 그리고 요거 테두리 안에서 지네들끼리 자리 바꾸겠죠, 그죠?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이펙토리얼. 요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윗라인 처리하는 경우는 2학년 학생 추가하는 경우 EC1. 요거는 2학년 하나 뽑아서 집어넣는 거. EC1 곱하기 배열하는 거. 요거 다 들어가셔야 되겠죠. 몇 가지? 8가지. 일단 들어가시게 되고,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여기도 지금 2학년 뽑아갔으니까, 그럼 남은 2학년 학생은 자동이죠, 자동. 이거 자동입니다. 뭐 뽑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이렇게 자동 들어오시면 되고, 뭐 여기는 뭐 선택이 됐으니까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그냥 둘이 자리만 바꾸면 됩니다. 자리만 바꾸시면. 그래서 요거 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은 EC1 곱하기 2패 곱하기 2패 곱하기 요거 2패까지 곱해주시면 16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요거 두 가지 경우 5하니까 더해서 얼마? 28가지다. 이렇게. 자, 요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뭐예요? 상황이 뭐 요런 경우 있어. 그러면 그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그림을 떳떳하게 두 개를 한번 그리란 얘기야. 저 하나의 그림에서 어떻게든 막 두 개를 하려고 막 이렇게 아동바동 거리지 마시고 화끈하게 두 가지로 나누시고 그 나눴으면 그 나눈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되 요것도 팁이랑 팁이에요. 아까 분명히 1학년을 위에다 먼저 넣어도 되는데 밑에다 먼저 넣었거든요. 그죠?
뭔가 좀 쉬운 것부터 접근하세요. 왜? 그 쉬운 거를 하시다 보면 어려운 거를 하는 어떤 토대가 마련이 됩니다. 그 문제에서 즉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괜히 복잡한 쪽부터 하려고 좀 하지 마시고 반대쪽. 만약에 복잡하다 아니다를 잘 구분 안 가시는 경우에는 그냥 내가 위에 거부터 했는데 뭔가 머리가 좀 아픈 것 같아. 그러면 잠시 멈추고 반대편부터 뭐 해보세요. 뭐 그러면 뭐가 쉬운 게 있겠지. 자, 75번. 대문자 4개나 소문자 3개가 있는데, 제 문제의 조건이 대문자 A 옆에 무조건 소문자 2개 배치하세요. 그 다음에 소문자 A 옆에 대문자 무조건 배치하세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식의 명찰들을 만들어내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렇게. 세트. 그러면 총 지금 7개인데, 6개의 문자는 이미 쓰였고, 뭐 나머지 하나 그냥 이렇게 추가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어떤 건 세 개죠? 세 개를 일렬로 배열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명찰 만들어 봅시다. 그럼 여기 소문자 들어가는 경우를 먼저 찾아야죠. 요 스몰 a는 이미 오른쪽에서 쓰였기 때문에 요거 빼고 쓰셔야 돼요. 그러면 2개 중에서, 그죠? 2개. 그냥 요 BC 오면 되는 거니까. 뭐 그냥 느낌 있게 쓰실 거면 뭐 EP2 쓰셔도 되죠. 2개 중에서 2개 뽑아서 배열한다. 하셔도 되고. 왜냐면 이렇게 쓴 이유는 여기 만약에 D까지 있으면 그죠? 3개 중에서 2개 뽑아 배열한다. 살짝 요 느낌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쓴 것뿐이에요. 어쨌든 그냥 이펙토리로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2개밖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시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A는 이미 썼고 대문자 2개 오셔야 돼요. 라지 A는 이미 이쪽에서 썼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거 이렇게 B, C, D 3개죠. 금방 얘기한 거랑 세트 딱 맞출 수 있겠지? 3개 중에서 2개 뽑아서 배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세트가 딱 만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럼 이제 이거 하나, 둘, 3개를 어떻게 그냥 일렬로 배열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배열하는 경우 3팩토리얼. 됐습니까? 이거 배열하는 경우 보시죠. 자, 해서 토탈 어떻게 한다? EP2 곱하기 3P2. 즉, 요거 명찰 작성하시고 이 세 덩어리를 어떻게 한다? 일렬로 배열한다. 하시게 되면 첫 번째 케이스가 나오시게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이제 72가 나와요. 요렇게 해서 애들이 이제 가장 많이 틀렸는데요. 왜요? 자, 지금 생각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한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 이 내용 자체는 잘못된 게 없는데, 자, 지금 요거 보면 A 옆에 소문자, 이 소문자가 A가 될 수도 있거든. 그치? 요거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소문자가 스몰 a가 아닌 다른 소문자가 오는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따로 쓰이는 경우를 얘기를 한 건데,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소문자 A 하고 옆에 소문자로 스몰 a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문자. 요렇게 세트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지? 겹쳐지면서 그렇게 세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위에서 한 거는 이런 사태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뭐냐, B, A, C 하고 뭐 여기에 B, 스몰 a, 뭐 D 약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지. 요렇게 라지 A랑 스몰 a가 옆에 있는 경우에서는 위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배치가 되는 경우에서도 추가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건 거.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 자, 다른 아이들은 마음대로 하세요죠. 지금 4개는 이미 썼고 남은 거 7개. 남은 거 3개. 3개는 그냥 알아서 배치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는 케이스 한번 해봅시다. 자, 소문자, 대문자 배열하시면 되는데, 뭐 이거 그냥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소문자. 지금 A는 썼으니까 남은 거 2개 중에서 하나 배치하시면 되는 거고. 자, 대문자도 지금 현재 A, 라지 A만 쓴 거니까 B, C, D 세 개 중에서 하나 골라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그냥 알아서 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명찰 만들었으니까 하나, 여기 나머지 세 개 나머지 오면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네 명을 일렬로 배열한다. 그죠? 배열하는 경우 4팩토리얼.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C1 곱하기 3C1 곱하기 4팩토리얼. 자, 요렇게 해주시게 되면 요런 케이스가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끝난 것 같지만 정말 그럼 요렇게만 겹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만 겹칠까? 아니죠. 그죠? 스몰 a가 앞쪽으로 올 수도 있죠. 대인데 그 대가 라지 a일 수도 있는 거죠. 요런 식으로. 그죠? 요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는 방법 똑같, 요 계산 똑같겠네. 이거 3시원 하시고, 요거는 2시원 하시고, 결국 네 마리 배열하면 4팩토리얼 되실 거고요. 그죠? 토탈 3시원 곱하기 2시원 곱하기 4팩토리얼 해서 계산해 주시면 여기 이제 144개씩 나와요. 그래서 요거 싸그리 3개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요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뭘 먼저 풀어야 되냐면, 자, 범위로 말씀드릴게요. 자,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T, 그다음에 땡땡 L, T와 L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가는 배열을 구하세요. 됐습니까? T와 L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가는 이 6개의 문자를 배열함에 있어서 T와 L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자, 이것이 되게 기본형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면 T와 L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명찰 만들어 주시고 나머지 두 개까지 포함해서 배열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명찰 만듭니다. 자, 여기 두 개 들어갈 거거든요. T, L을 제외한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자리 배치까지 해주셔야죠. 자, 그 다음에 애들이 많이 놓치는 게 있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T와 L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간다. 요 멘트거든요. 자, 이 멘트에서 T와 L 사이라는 그 말을 T가 왼쪽, L이 오른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케이? T와 그냥 L 사이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T와 L 사이라는 저 말에서 그냥 T가 왼쪽, L이 오른쪽이다라고 순간적으로 고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명찰 만드는 경우의 수가 요만큼. 그 다음에 배열은 명찰 만들어줬고 나머지 두 개 해서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배열은 3팩토리얼. 해서 토탈 4P2 곱하기 2팩 명찰 만드는 거 곱하기 배열 3팩토리얼 하시면 자, 이 6개의 문자에서 T와 L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가게끔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럼 얘도, 그거랑 비슷한 문제겠네. 라고 들어왔는데, 자, 이 문제를 잘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한 게, 지금 한 것처럼 얘를 명찰을 만들어서 배열해야지! 라고 해버리면, 문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가 돼버립니다. 얘 문제 6개밖에 없거든요. 6개밖에 없는데, 이게 각각의 명찰로 구분이 돼버리면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얘네 둘은 반드시 겹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겹쳐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둘 중에 한 놈을 일단은 타겟을 잡으세요, 여러분. 얘 타겟을 잡으시고, 자, 여기에다가 T 땡땡L을 집어넣을 거야. 자, 손가락이 4개죠. 자, T땡땡L을 이렇게 집어넣을 건데,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T 겹치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항상 밀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T 땡자. 여기가 T 땡땡 L.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문자가 몇 개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 안 되네. 그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안 되니까 하나 더 밀어. 그죠? 하나 더 밀면 어떻게 돼? T 땡땡 L. 그죠? 요렇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어떻게 돼요? 됐지? 이렇게 밀면서, 지금 6개의 문자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러면, R, 땡그리, T, 땡그리, V, L. 그죠? 요렇게 배열이 된다. 땡그리 해줘줍니다. 밑으로. 잘안 보이네. 자, 요렇게 구성원이 되는 거. 자, 지금 T하고 L을, 뭘까요? 네모랄까요? 자, T하고 L 사이에 지금 두 개 들어간 거 확인하셨고, R과 V를 뭐 그냥 동분명의로 합시다. R과 V 사이에 지금 하나, 둘, 세 개 들어간 거 확인했습니다. 자, 요렇게 되는 케이스를 구하라.
계산은,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T와 L 사이라고 했으면 T하고 L 자리 바꿀 수 있어요. T하고 L 자리 바꿀 수 있고요. 이 팩토리얼. 같은 방식으로 R과 V도 자리 바꿀 수가 있죠. 이 팩토리얼. 다른 거는 고정입니다. 자리 얘네 막 뒤죽지 못해요. 그냥 딱 고정된 상태에서 여기 두 개 들어가는 애, 그지? 여기 두 개 들어가는 애 누군지 모르지만 자리 바꿀 수가 있죠. 됐습니까? 따라서 2패 곱하기 2패 곱하기 2패. 그래서 총 몇 가지? 8가지. 이렇게 나오시고.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계속 요거 이제 고정시켜 놓고 R 땡땡땡 V 한 상태에서 다 T가 지금 현재 요렇게 들어간 거였거든요. 요렇게. 하나 더 밀어볼게요. 하나 더 밀렸더니 L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 겹치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요렇게 L이 요렇게 올릴 수도 있죠. 땡땡 T. 그러면 여기서 겹치니까 이것도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럼 또 한 번 더 밀어. 그러면 여기 L 땡땡 T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다. 그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한 가지 찾았어요. 어떻게? T, R, 밑줄, L, 밑줄, V 형태 되는 거. 자, R하고, 자, V가 자리 바꾸는 거 2패. T하고 L 자리 바꾸는 거 2패. 그다음에 요 사이에 들어가는 애 자리 바꾸는 거 2패. 역시 똑같죠? 2패 곱하기 2패 곱하기 2패 해서 8가지 나오시겠습니다. 자, 더 있는지 또 봅시다. R 땡땡땡 V. 그다음에 지금 T가 요렇게 된 데까지 했죠? 요렇게 된 데까지. 여기서 더 밀면 그럼 7자리가 되니까 1로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럼 되는 경우는 요 두 개만 더해서 총 몇 가지? 16가지가 나오십니다. 뭔데, 총? 자, 78번. 자, 요거는 뭐 그래. 기본 형태의 문제 맞습니다. 기본 형태 문제 맞는데 그래도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 해서 문제 조금만 추가한 거고요.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웃하는 경우랑 이웃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있어요. 자, 이웃하는 경우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순서로 생각을 하라고 얘기했고, 이웃하지 않는 거는 두 가지로 생각하라 했습니다. 자, 이웃하지 않는 거, 이웃해라 그러면 어떻게? 일단, 이웃하는 애 한 덩이 만드시고, 문제에서 어떤 배열이 나오든지 그냥 일단 배열을 하세요. 배열 다 끝났네? 그러면 이제 막판에, 맨 마지막에 이웃한 애들, 걔네 지네들끼리 다 배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거나 그럼 뭘 먼저 배열한다? 이웃해도 되는 애들, 그지? 되는 애들 먼저 배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그 사이에 끼워 넣는다를 가져가셔야 돼요. 자,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공식처럼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빠르게 갈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좀 그나마 쉬워요. 자, 만화책이 양 끝에 놓인대요. 자, 이런 거는 그림을 너희들 좀 그려주셔야 돼. 만화책 하시고 총 7권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화책.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만화책이 양 끝에 놓인다고 얘기를 했으면 이 만화책이 자리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를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만화책 들어가는 경우가 3C가 아니라 3P2로 들어가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찌그리들 5가지는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배열해 주시면 되겠죠. 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번 끝났고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이웃하는 거와 이웃하지 않는 게 같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보시면 2번은 만화책끼리 이웃을 해야 된대. 그래? 아까 전에 이웃하는 문제 나오시면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배를 한 덩어리로 놓으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소설책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설 1, 소설 2가 있는데, 얘네 둘은 서로 이건 이웃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시집 1, 2가 있죠? 자, 얘네들은 뭐 그냥 알아서 배열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온 거거든? 자, 이웃하는 문제는 아까 잠깐 말했던 것처럼 이웃하는 게 나오시면 한 덩이 해놓고 잠시 잊고 계시면 돼요. 그 얘기는 자, 얘는 이웃한다고 했어. 일단 한 덩이로 했죠. 자, 그럼 이제부터 나는 덩어, 똥골맹이, 그다음에 소완, 소투, 시완, 시투, 총 몇 개? 5개를 갖고 논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입구 살아, 똥골맹이, 소완, 소투, 시완, 시투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소환 소투가 이웃하면 안 된대. 이렇게 문제가 들어가는 거야. 그렇다면 소환 소투 이웃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웃해도 되는 애들. 그러면 소환 소투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이웃해도 되는 애들은 똥울맹이랑 C1과 C2가 이웃해도 되는 애들이죠. 자, 얘네들을 먼저 배열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얼마? 3팩토리얼 들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끼워 넣을 거야. 누구를? 소환 소투를. 자, 끼워 넣는 게 여기도 되지만 양 사이드도 같이 포함을 좀 시켜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군데 중에서 들어가려면 소환 소투 두 개니까 네 개 중에서 두 개 뽑아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이웃하는 문제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이웃하는 문제에서 이 배열 라인이 이제 끝난 거예요. 배열이 이제 끝났어요. 끝났죠? 그러면 이제, 이거 사실은 요 안에 세놈이 같이 들어있었던 거였거든. 그지? 이 구한 모든 케이스에서 요 안에서 지네들끼리 세 명이 자리 바꾸면서 놀 수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거 3팩토리얼을 반드시 막판에 곱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어렵다면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냥 기본형으로 내실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은 어려운 문제를 내실 거고 이 정도는 기본이네. 기본이니까 꼭 해야겠다라고 해서 내신다면 내시는 거고 어쨌든 이래저래 무조건 내실 겁니다. 그래서 이웃하는 문제와 이웃하지 않는 상황이 동시에 겹쳐지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꼭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79번도 이제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9번도 그냥 바로 이어서 얘기하자면, 자, 다섯 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 아까 우리 적어도 문제 잠깐 얘기했는데, 자, 내가 꼭 외워줘야 되는 게 3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문제는 어떻게 뺀다? 전체에서 그거 아닌 거 뺀다라고 말했던. 자,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9번 그냥 바로 이어서 좀 가자면, EARTH에서, 자, 여기에서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대요. 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라는 얘기는 모음이 앞에 오고 뒤에 자음이 오던가 아니면 앞에 자음이 오고 밑에 모음이 오던가 아니면 양쪽에 모두 모음이 오는 경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일일이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물론 몇 개 안 될 때는 하셔도 상관없는데 뭐 이게 한 7개 이상만 되더라도 일일이 구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전체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아닌 거. 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의 반대 개념은 양쪽에 모음이 안 오는 거죠. 즉, 양쪽에 모두 자음이 오는 경우를 빼버리겠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양쪽에 항상 자음이 오는 거를 싹 빼버리면 그 외에는 모음들이 오겠지 뭐. 양쪽에 오던가 한쪽에만 오던가.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전체는 5팩토리얼이 되실 것이고, 자, 양쪽에 자음 오셔야 돼요. 자음 체크하세요. 자음 3개입니다. 그죠? 3P2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운데 3마리는 그냥 지들끼리 배열하시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 마시면 돼요. 네. 자, 이 81번 3의 배수 관련된 문제인데, 자,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 자, 3의 배수 관련된 문제는 크게 딱 두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숫자들이 있어. 1, 2, 3, 4 이렇게 숫자 카드들이 있고, 이 숫자 카드들을 조합을 해서 내가 뭐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이 수가 3의 배수가 되는 걸 찾아라. 약간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고요. 자, 지금처럼 어떤 숫자들을 몇 개를 이렇게 더했을 때 그 결과가 3의 배수가 되는 걸 찾아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그냥 숫자 카드로 내가 숫자를 조합을 해서 세 자리 숫자를 만드는 이런 케이스의 문제는 자, 3의 배수의 성질을 이해할 거예요. 자, 뭐냐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시면 얘는 무조건 3으로 나누지 않아도 3의 배수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4, 1, 2, 5, 9, 3, 6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거를 3의 배수인지 확인하려면 직접 나눠야 되잖아. 그럼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거 각 자리 숫자들을 다 더해. 5, 뭐 18이잖아. 요거 이제 각 자리수 1 더하기 이거 얘기하는 거야. 5등하면 18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18이 뭐예요? 3의 배수죠. 그럼 얘는 나눠보지 않아도 3의 배수가 됩니다. 자, 요런 요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푸는 문제.
근데 3의 배수만 적게 돼요. 뭐가? 3의 배수만 이 성질은 3의 배수랑 9의 배수. 9의 배수도 각자리 숫자에 할 때 9의 배수면 9의 배수. 그거 두 개밖에 안 돼요. 네. 근데 9의 배수도 안 나오고 3의 배수밖에 안 나와요. 3의 각자리 숫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 되는 걸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그냥 뭐 여기까지 해드릴까? 뭐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도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세 자리 더해서 3의 배수 되는 걸 찾아라가 만약 문제였어요. 그럼 어떻게 네. 하면 된다? 각자의 숫자를 A, B, C랑 놓으시고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가 되는 거? 3의 배수가 되는 거 이게 일일이 다 찾으셔야 돼요. 뭐 할까? 3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6 되는 거, 9 되는 거, 12 되는 거, 15 되는 거 이렇게 일일이 다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얘를 보시면 제일 큰 수가 3, 4, 5 더한 거거든요. 그죠? 이거 더하면 얼마입니까? 12죠? 15 이상은 나올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세 자리를 더해야 되는데 가장 작은 수가 얼마입니까? 6이죠? 그러니까 3도 일단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6이 되는 일단 수의 조합을 먼저 찾는 거야. 그럼 합이 6이 될 수 있는 조합들은 뭐 있어요? 1하고 2하고 3. 요거 한 가지밖에 없고 배열은 나중에 할 거야. 자, 9가 되는 조합은 뭐가 있을까요? 1 들어가는 거 하면 1, 3, 5. 그 다음에 1, 1은 더 이상 없네. 1, 3, 5. 1, 2, 없겠다. 그지? 1, 2, 5 안 되죠. 1, 2, 6, 1, 2, 4. 그렇지,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2 들어가는 거 할까요? 2, 3, 4. 그죠? 이렇게 하면 9 나오시고요. 그럼 10이 되는 건 3, 4, 5.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배열. 네. 그죠? 요 배열하면 얼마? 3팩토리얼. 요것도 3팩토리얼, 3팩토리얼, 3팩토리얼 해서 싸그리 더해주시면 1, 2, 3, 4, 5 다섯 장의 숫자 카드로 세 자리를 만들 때 나올 수 있는 3의 배수는 이만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내가 조금만 잠깐 업그레이드를 하자면 만약에 이 문제가 여기에 0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되시면 다시 또 문제가 바뀝니다. 자, 다시. 뭐 될 수 있는 거 아까 말한 거 3, 6, 9, 12 이제 적당히 써놓으시고 자, 3 나올 수 있어요. 일단은 0, 1, 2의 구조가 되니까 3 나올 수 있고요. 6도 될 수 있고요. 제일 큰 수가 얼마입니까? 요거 9입니다. 그러면 10이 안 나오겠네. 그럼 나올 수 있는 거 3이랑 6랑 9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3 구성 요소 잘 보세요. 0, 1, 2 가능하고요. 6 되는 거 뭐 가능합니까? 0, 2, 4랑 1, 2, 3이 가능하고요. 자, 9 되는 건 2, 3, 4가 가능합니다. 자, 내가 뭐 얘기하는지 알 것 같죠? 자, 0, 1, 2로 구성될 수 있는 세 자릿수를 만들 거예요. 3팩토리얼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왜? 맨 앞에는 0이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누군가 하나 들어갔어요. 그러면 두 번째 오는 경우도 그대로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되셔야 돼요. 얘 역시도 0, 2, 4도 두 가지, 한 가지. 하지만 1, 2, 3 같은 경우에는 제가 3 곱하기 2 곱하기 3팩토리얼 가능하죠. 2, 3, 4도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숫자 카드로 만들 때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시험 문제에 0이라는 숫자 카드가 들어가 있는 문제를 반드시 내십니다. 그래야 니네가 세 자릿수 만들 때 맨 앞에 0이 들어올 수 없다 이런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3의 배수는 요거 아까 디폴트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자 더해서 3의 배수 되는 거 그럼 선생님 이것도 이거 비슷하게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더 일이 좀 복잡해져요. 얘는 내가 숫자 카드를 만드는 거니까 이런 카드들로 배열하면 돼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만 얘는 이제 다 더해가지고 그죠? 그 자릿수를 또 분석해가지고 각 자릿 숫자의 합이 또 3의 배수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일이 더 커지거든요. 자, 이렇게 세 자리든 네 자리든 어떤 수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자, 뭘 찾으셔야 되냐면 자, 그러면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부터 10까지 중에서 3의 배수인 애들은 얘네들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3으로 나눠서 자, 나머지가 1인 애들. 1인 애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나머지가 1인 애들은 누가 있습니까? 1, 4, 7. 이렇게 1부터 그냥 9까지만 합시다. 이렇게 있고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애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뭐 있어요? 2, 5, 8.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걸 왜 했냐면, 자, 이 중에서 잘 보세요. 3의 배수들끼리는 몇 개를 다 더해도 다 뭐가 됩니까? 3의 배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3으로 나눴을 때 1이 남는 애들은 일단 두 개씩만 더해보면, 절대 안 되죠. 그죠? 절대 안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세 개를 더하면 3이수.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렇게 더해도 3이 배수입니다. 이렇게 더해도, 이렇게 더해도, 이렇게 더해도, 이렇게 더해도 다 3의 배수가 되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2인 애들은 두 개 더하면, 3의 배수 안 돼요. 그죠? 근데 세 개 더하면, 또 3의 배수가 되죠. 자, 이것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3의 배수라는 얘기는 나머지가 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두 번째 방법은 더했을 때 3의 배수를 찾는 방법은 뭘 찾아라? 나머지의 합이 3의 배수이면 0 포함이야. 0 포함해서. 자, 3의 배수가 돼버리면 걔는 무조건 3의 배수가 돼. 요 성질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3개짜리를 내가 3개를 더하냐 2개를 더하냐에 따라 얘가 달라지는데 만약에 자 3개를 더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자 3의 배수 3으로 쓸게요. 3의 배수 3의 배수 되는 애들은 더하면 무조건 3의 배수가 되고 또는 나머지가 1이네 나머지가 1이네 나머지가 1이네 더하면 3의 배수 되고요. 또는 자 나머지가 아까 얘기했던 거 2인 애들, 나머지가 2인 애들, 나머지가 2인 애들. 자, 나머지를 합이 3이니까 3의 배수고, 나머지들 합이 6이니까 3의 배수인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있죠. 어떤 거? 나머지가 1인 애와 나머지가 2인 애. 그럼 이미 3의 배수가 됐거든? 뭔가 하나 더 해야 돼. 그럼 네가 누가 돼야 돼? 그치? 그냥 3의 배수. 되죠? 요렇게 조합을 하시게 되면 얘네는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괜찮지? 자, 요 성질을 갖고, 자, 힘들었습니다.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짝수들을 가지고 내가 3의 를 만들 거야. 그럼 2개짜리거든요. 자, 지금 앞에서 했으니까. 자, 그럼 2개를 더해서 3의 배수 되는 경우는 일단 3의 배수와 3의 배수는 당연히 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인에는 반드시 나머지가 1인에는 누구랑 더해줘야 돼? 나머지가 그렇지 2인애랑 무조건 더해줘야 돼.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는 3개이기 때문에 나머지 1짜리 3개 해도 어차피 합이 3이 되니까 나머지죠? 3의 배수가 되는데 얘는 안 된다 이거죠. 이거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자, 2부터 40까지 중에서 자, 천천히 뭐 3의 배수랑 그다음에 나머지가 1인 애랑 나머지가 2인 애들을 천천히 다 찾아주시면 돼요. 자, 3의 배수 몇 있어요? 3, 6, 9, 12, 15, 14 바보다 짝수였어요. 자, 그럼 다시 2 뭐야 6, 12, 8, 24, 30, 36 끝.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나머지 1인 거는 자, 짝수 중에서 찾으셔야 돼요. 얼마? 4. 그 다음에 10, 10, 14. 맞죠? 야, 14, 얼마? 22. 아니, 13. 맞나? 아니, 12, 13. 13도 아니지. 아니지. 얘는 저거잖아. 짝수 중에서 찾아야지, 그죠? 요게, 잠깐만요. 지금 2, 7개. 16. 야, 이거 8 돼야 되다니? 네, 나머지 8은 안 되고, 2 남고, 16, 12. 그럼 22, 28, 그 다음에 34, 40, 그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60, 그죠? 60 증가하시면 얘가 딱 나오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잠시만요. 그 다음에 8, 2부터 들어가야 되죠. 2 제일 작은 수부터, 2, 이거 3 빠졌지. 2, 3으로 쓰네. 2, 그 다음에 8, 그죠? 그 다음에 14, 20, 26, 32, 38. 그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3의 배수 되는 애들을 천천히 다 잡아보세요. 그러면
3의 배수가 되는 애들은 몇 가지 있어요? 둘, 넷, 여섯 가지죠, 그죠? 여기 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여섯 가지인데, 요거는, 자, 순서가 상관없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네. 두 개를 딱 뽑아, 그죠? 두 개를 뽑아서 더한다고 했으니까, 요 개수는 6C2, 그죠? 요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두 개를 뽑는 경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나머지가 1인 거에서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인 거에서 하나, 이렇게 뽑으셔야 돼요. 그럼 나머지 1인 거에서 하나 뽑으시는 경우 몇 가지? 여기 7가지니까 7C1 곱하기 나머지 2인 거에서 7C1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15가지 되시고요. 77에 49가지에서 더해주시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시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사전식 배열. A, B, C를 사전식 배열하라. 그럼 뭐가 나올 것 같아? A, B, C 다음은 A, C, B. 그 다음에는 B, A, C, B, C, A, C, A, B, C, B, A.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사전식 배열이거든요. 자, 지금 뭐 연구할 필요 없어요. 다른 방법 가르쳐 드릴 건데. 자, 이런 거 나오시게 되면 중간 알파벳 나올 땐 사실 이거를 우리가 빠르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알파벳 송을 열심히 외우세요. 노래 부르셔가지고 제일 빠른 알파벳부터 번호를 매겨. 얘가 1번이죠. A, B, C, D, F, G, H, I, K, L, M, N, O, P, Q, R, S, T, U. 그죠? 요렇게 숫자를 매기세요. 자, 매기시고 문제가 바뀌었다 생각해. 어떻게 바뀌냐면 그냥 1, 2, 3, 4, 5라는 5장의 숫자 카드를 가지고 작은 수부터 배열하세요.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야. 됐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5장의 숫자 카드를 가지고 작은 수부터 배열을 했을 때 뭐 70번째 숫자가 뭐니?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이 문제는 잘 봐. 첫 번째 문제. 뭘 찾으라고 그랬냐면 자, 이런 식으로 배열했을 때 스마트, SMART. 자, 요 녀석이 몇 번째냐 이거죠. 자, 지금 1, 2, 3, 4, 5라고 하면은 제일 첫 번째 문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A, B여서 M, R, S, T가 첫 번째 문자가 되는 거고 알파벳 순서를 배웠을 때 두 번째 문자는 5, 4 요거 자리 바꾼 거 A, M, R, T, S가 두 번째 문자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S, M, A, R, T라는 아이는 과연 몇 번째 문자입니까?를 따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자로는 해석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아, 첫 번째 요 문자가 1, 2, 3, 4, 5고 두 번째 문자가 1, 2, 3, 5, 4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스마트라는 숫자 배열이 뭔지를 찾으신 다음에 역으로 몇 개인지를 세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자는 얘기인 거예요. 자, 문제는 이해하셨죠?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 이 문자가 뭔지 알려면 얘가 어떤 숫자랑 매칭이 된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S가 누구야? 4, M이 2, A가 1, 그 다음에 R이 3, T가 5. 다음 문제가 완전 바뀌었어요. 뭐냐? 1, 2, 3, 4, 5 5장의 숫자 카드로 얘네들을 5개 일렬로 배열을 했을 때 가장 작은 수부터 나열을 하면 42,135는 과연 몇 번째 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풀이 방식은 1로 시작하는 거 일일이 다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건 아직 멀었으니까 1로 시작하는 건 당연히 4로 시작하는 것보다 다 작은 수들이겠지? 그럼 몇 가지? 4팩토리얼만큼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거 역시도 뭐 그대로. 3으로 시작하는 거 역시도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로 시작하시게 되면 지금 42,000이니까 41,000으로 시작하는 아이들은 일단은 다 세이. 자, 그 다음에 이제 4, 2로 들어갈 차례야. 자, 4, 2로 들어갈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조금 조심히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4, 2로 시작하는 가장 빠른 수는 뭐야? 예. 1, 3, 5인데, 마침 걔가 딱이네. 됐습니까? 아, 요게 몇 번째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요건 계산하셔야죠. 20, 24, 24, 24, 6 대시니까 더하면 48에다가 더하면 72에다가 더하면 얼마? 자, 80인데, 여기, 즉, 네? 4, 네? 78. 78, 소리. 78인데,
요걸로 끝나는 제일 마지막 수가 78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죠? 그럼 요거는 그 다음번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75번째가 된다. 요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요런 패턴의 문제가 있고요. 자, 지금 뭐야? 문자가 주어져 있고, 야, 그 문자가 몇 번째니? 라고 물어본 거고, 자, 다른 패턴은 뭐가 나오냐면, 자, 저런 식으로 배열을 했을 때, 70번째 문자를 찾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70번째 문자를 찾아라. 한번 해볼까요? 뭐 시작은 동일해요. 자, 1로 시작하는 거. 대신 이걸 하실 때는 계속 계산을 누적해서 해주시면서 같이 따라가 주셔야 돼. 24개고요. 자, 2로 시작하는 것도 일단은 24개 해서 현재 지금 48까지 왔어요. 자, 3으로 시작하는 것도 24개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 72까지 왔어요. 자, 근데 나 지금 70번째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기서 뭐, 다시 리셋. 줄여는 그래서, 뭐죠? 거꾸로 가는 건 힘드니까 그냥 이제 제 방향으로 가볼게. 그럼 1로 시작하는 거 3팩토리로 해서 6개. 살 붙이시면 얼마? 54가지.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거. 역시 3팩토리로 해서 6개. 60까지. 아직 70대로 좀 더 가야겠다. 그러면 4로 시작하는 것에 3팩토리를 해서 66까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더 템포를 죽여야죠. 그러면 3, 4, 1로 시작하는 거죠. 땡땡 해서 네? 3, 5, 1로 해야 되는 3, 5, 1이요. 3, 5, 1 해서 땡땡 해서 얼마? 2가지 해서 68가지. 그 다음 3, 5, 2죠. 2로 하면 땡땡 해서 2팩토를 딱 떨어지네. 70. 그러면 이 얘기는 3, 5, 2로 시작하는 가장 큰 수가 70번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럼 3, 5, 2, 남은 거 4, 그죠? 1사니까 4, 1. 요게. 그럼 3, 5, 2, 4, 2를 알파벳으로 매칭만 시키면 돼요. 3이 누구야? R, 5가 T, 2가 M, 4가 S예요. A에서 얘가 바로 70번째 문자가 된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두 가지 패턴이에요. 어떤 문자가 주어지고 걔가 몇 번째냐 찾는 거와 그 다음에 사전식 배열을 했을 때 몇 번째에 해당하는 문자가 어떻게 생겼니?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자, 1, 2, 3, 4, 4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세 자리 숫자를 수를 만들 겁니다. 그럼 뭐 요거 만드는 거 쉽죠?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그래서 총 24가지의 수가 슉 나오겠죠. 뭐 제일 작은 수가 123부터지 쭉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하시면 총 24개가 나온다. 지금 이 뜻인 거고요. 자, 내가 원하는 거는 지금 뭐냐면 이렇게 나온 24개의 수를 다 어떻게 하라고? 싸그리 더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일일이 더하려면 정말 24개의 수를 다 찾아야 되니까 뭐 의미가 없죠. 물론 이제 모르겠으면 해야지. 해야 되는데 자, 요거가 이제 양이 많아지면 힘드니까 자,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경우의 수라는 거는 이 1, 2, 3, 4를 이용해서 세 자리 숫자를 만들 거거든요. 자, 그러면 1과 2와 3과 4가 누구는 뭐 10번 쓰이고 누구는 3번 쓰이고 그러려나? 그러지 않겠죠, 그죠? 1, 2, 3, 4가 당연히 공평하게 똑같은 개수만큼 쓰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거기에 핵심을 맞추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24개에서 자, 일단 1의 자리만 먼저 더해 볼게요. 자, 1의 자리만 생각하시면 당연히 24개의 숫자가 구성이 되어 있겠죠 자, 근데 이 24개의 숫자가 1, 2, 3, 4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걔네들이 어떻게, 동일한 개수로 분포가 되어 있겠지. 그지? 그 얘기는 총 24개니까, 1도 여기에 어딘가에 6개, 2도 어딘가에 6개, 3도 6개, 4도 6개가 요 라인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 2, 3, 4 더한 거 곱하기 6 하시게 되면, 이 1의 자리에 있는 모든 숫자들의 합이 되시겠습니다. 맞다. 이해되셨죠?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좀 1의 자리에 있어요. 자, 그럼 10의 자리는 뭔가 다를까? 아니, 똑같죠. 10의 자리도
24개의 이 1, 2, 3, 4가 당연히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어서 들어갈 겁니다. 역시 1도, 2도, 3도, 4도 다 몇 개씩? 6개씩 들어갈 거예요. 근데 단지 얘가 지금 단위수가 다르죠. 이건 1의 단위, 여기는 10의 단위니까 추가적으로 단위수만 곱해서 뭐 합은 600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100의 자리 역시 똑같겠죠. 역시 내용은 동일합니다. 동일하시고 단위수가 100의 자리니까 곱하기 100이 들어가서 총 합은 6000이 되시겠죠. 각 자릿수들의 합을 별도로 구한 겁니다. 다 더하시면 6660이 나오시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되게 괜찮은 문제예요. 자, 여기도 문제가 두 개가 살짝 있는데, 첫 번째 거는 그냥 뭐 재밌으라고 한 거예요. 혹시나 까먹은 친구 있을까봐. 자, n개에서 두 개만큼 까면서 곱한 다음에 요거 팩토리얼로 나누는 게 우리 C 계산하는 방법식이죠. 여기도 n-1에서 두 개만큼 까시는 거죠. 이렇게 두 개 곱하기끔 까겠다는 얘기인 거야. 3이면 3개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똑같죠? n 플러스 3에서 하나씩 깝니다. 두 개까지만 이렇게. 그럼 요거 할 때는 양변에 2 곱하시면 편하겠죠? 양변에 2 곱하시면 분모는 다 사라지고 n제곱 마이너스 n,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6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계산될 거 계산할게요. 뿅뿅 없어지시고 계산하시면 n제곱 마이너스 4n인데 넘어오시니까 9n 요거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4? 9가 이상한데 요렇게 정리가 되신 분입니다. 여기 틀렸니? n만, 문제는 없었나? n 플러스니만. 플러스, 그럼 요거 얼마? n.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다시 여기가 n제곱 플러스 n, 요렇게 나오시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뭐 n제곱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6이 꼴 제로 돼서 n 마이너스 6, n 플러스 1, 뭐 해가지고 n은 6 또는 n은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안 되니까 6이다. 자, 요거는 뭐 그냥 갔어요. 자, 밑에 거. 자, 12cr 플러스 2가 12c2r 플러스 1이다를 만족하는 걸 찾아라. 자, 요거는 우리 컨비네이션 성질 중에 뭐가 있냐면 NCR이 NCn-R과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자, 요거 뭐 티가 안 나신 분들은 예를 들자면 뭐 OC2가 뭐랑 같다? OC3, 뭐 8C6은 8C2 뭐 이렇게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합이 요게 되는 거죠. 요거의 합이 요거 된다라는 요런 성질이 있어요. 같다고 한다면. 자, 따라서 이거는 사실 저걸 타겟으로 나온 문제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가 12, 12 똑같고 여기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는데 이게 같으려면 r 플러스 2와 2r 플러스 2를 더한 게 얼마다? 10이다 해가지고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요거만 얘기하시면 틀린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고딩 문제 맞고요. 자, 여기 추가적인 알 하나를 더 찾으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초딩 문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C라는 걸 몰라도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야, 이거 만족하는 뭐 네모칸이라고 하겠지만 네모칸에 들어갈 말이 뭐가 돼야 되겠니? 라고 하시면 쉽게 풀 수 있죠. 뭐야? 선생님, 여기랑 여기랑 그냥 똑같은 데잖아.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이 성질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생각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거죠. 말은 얼마? 1. 이렇게. 그다음 R 값을 하나 더 찾으셔야 돼. 컨비네이션 성질로 이용해서 두 개 더한 게 10이다라는 거 하나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아무 상관없이 당연히 여기랑 여기랑 모양이 똑같으면 당연히 같겠죠, 그죠? 두 개가 똑같다라고 해서 요 조건 하나를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자, 봉사활동이 5개가 있는데, 지금 은서하고 나윤이가 2개씩을 선택을 할 거래요. 그러면 문제에서 겹치는 경우가 1개 이하가 되는 경우 구하라고 했으니까, 겹치는 부분이 빵개인 경우랑, 그죠? 공통 부분으로 가는 경우가 1개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5가지, 은서부터 뽑읍시다. 자, 5개 중에서 은서가 2개를 먼저 뽑았어요. 그럼 남은 거 몇 개?
세 개 중에서 나윤이가 두 개를 뽑으시면 되겠죠.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곱하면 끝. 요건 첫 번째는 괜찮아요. 자, 겹치는 게 하나가 생기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은서가 일단 하나 뽑아. 뭐, C2 하시고. 자, 은서가 뭔가 지금 두 개를 뽑았죠. 두 개를 뽑은 상태에서, 자, 나윤이는 은서가 뽑힌 거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뽑으셔야 돼요. 그지? 나윤이도 두 개를 뽑긴 할 건데, 하나는 요 은서가 뽑은 것 중에서 뽑으셔야 되고, 그죠? 하나는 남아있는 세 개가 있을 거 아니야. 은서가 뽑지 않은. 나머지 요 세 개에서 하나를 뽑으시면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은서가 뽑은 거 뭔지 모르지만 그거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하나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다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온 두 가지 케이스는 더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10가지고요. 요거 세 가지니까 총 30가지 이렇게 나오시게 될 것이고 자, 요거는 50도 요 10가지 곱하기 2, 3, 6이죠. 60가지. 해서 더해서 총 90가지.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